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몸 여기저기가 막 심하게 아픈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뭐 염증이 있다거나 그런 뚜렷한 원인이 안 보인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미칠 노릇이죠.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섬유근육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꾀병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도 바로 이 섬유근육통의 특징이 뭔지, 또 원인은 뭘로 보는지, 현대의학이랑 한의학 관중 둘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당신이 지금 원인모를 만성 통증 때문에 힘드시거나 뭐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 이 질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실마리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 보니까요. 섬유근육통이 만성 전신통증의 굉장히 흔한 원인이래요.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 많다고 하니 저는 좀 놀랐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2%나요? 와, 특히 보니까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한테 압도적으로 거의 90%가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성분들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석 달 넘게 그냥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전신 통증이랑 수면 장애, 그리고 심한 피로감, 이게 3대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염증 소견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그래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도대체 왜 아픈 걸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직 뭐 원인이 명확하게 딱 밝혀진 건 아닌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우리 몸의 그 통증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통증 조절 시스템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없거나 아주 약한 자극에도 뇌에서 통증을 너무 과민하게 느끼거나 혹은 통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진 거죠. 스트레스나 어떤 면역계 이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뭐랄까 통증 경보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한다? 정말 힘들겠네요. 작은 자극에도 아프니까요.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한약에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주로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의 기와 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담음이 아는 일종의 노폐물이 쌓이는 걸 주요 원인으로 봐요. 담음이요. 그게 가래 같은 건가요? 꼭 가래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넓은 개념인데 몸 안의 비정상적인 체액이나 노폐물 전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쌓이면 순환을 더 막고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인 증상은 기의 흐름이 막힌 기체 상태와 연관짓고 전신 통증이나 소화 불량 같은 건 이 담음이랑 관련이 깊다고 설명합니다. 결국엔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쌓여서 통증, 피로, 수면장애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명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중요하다는 맥락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 몸과 마음의 연결, 또 생활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염증이 없어서 검사에서 잘 안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단까지 평균 1년 4개월이나 걸린다고요. 와, 이건 정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저기 병원 다녀도 원인을 못 찾고 꾀병 취급까지 받으면 정말 좌절감이 크죠. 그래서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증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일단 섬유근육통을 의심해보고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목표도 이게 완치를 딱 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잘 관리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군요. 한의학적 치료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혈순환 돕고
담음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한약을 쓰기도 하고 또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이나 침치료 같은 걸 병행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유독 강조하는 게 마음가짐이던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이상인 것 같은데.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치료약 중 하나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필수 치료약이요. 네. 아까 현대의학에서 통증 조절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뇌 기능 문제라고. 그렇죠. 근데 이 뇌 기능이라는 게 감정 상태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실제로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뇌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진짜로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실제 치료의 한 축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관리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엔도르핀 분비도 높고 통증 조절에도 좋다고 하고요. 운동이 중요하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세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구부정한 자세는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밤에 잠잘 자는 거. 숙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 스마트폰 오래 보거나 그런 활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잠 못 자는 게 또 주요 증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근육 이완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온탕욕이요?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규칙적인 생활, 금주, 그리고 카페인 좀 줄이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과차나 귤껍질차, 그러니까 진피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섬유근육통이라는 건 검사에서는 뚜렷한 염증 같은 게 안 보이는데도 실제로는 극심한 전신 통증을 겪게 되는 좀 복잡한 상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인이 아직 딱 이거다 하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신체적인 문제랑 정신적인 요인이 좀 얽혀 있고 특히 통증을 느끼고 조절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들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당신께서도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만성 통증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게 혹시 섬유 근육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통증 관리에 있어서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 특히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료에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 이걸 필수 치료약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그렇죠.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섬유근육통 말고도 검사상으로는 뚜렷한 원인이 잘 안 나오는 다른 만성질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연결, 이 심신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이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